자, 요거는 이사비닐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 2,500원. 사이즈는 2.4m, 2.4m 정도 될 거예요. 2m가 조금씩 넘습니다. 충분히 비상 쉘터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가볍고 싸고 휴대성이 좋죠. 얇은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충분히 응급 쉘터 만드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형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풍이 되는 장소에서 이런 얇은 두께 비닐 이용해서 쉘터 만들어도 충분히 쉘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적 장점을 잘 활용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난을 당하더라도 이런 공터라든가 계열지에 여러분들이 뭉쳐버리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부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형적 장점을 가진 곳이 분명히 있어요. 뭐 선자령, 뭐 태기산 마찬가지입니다. 똥바람으로 유명한 선자령, 그다음 태기산, 워낙 바람이 세고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엔 풍력 발전기가 있죠. 그만큼 바람이 강한 곳이지만 선자령 같은 경우 올라오는 길에 보시면 여러분 그 숲길 있죠. 거긴 바람 불지 않습니다. 그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그런 계열치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엄청 불지만 돌아 나온 길이라든가 아니면 올라가는 그 길, 그 공터 풍력 발전기 설치되지 않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숲에서, 그다음 나무에 의해서, 그다음 어떤 그 지형적 장점에 의해서 바람이 딱 막아집니다. 정말 고요해요. 태계산도 마찬가지. 그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 숲이 있어요. 그 숲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람 하나 안 붑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재난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런 또 공터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멈추고 거기서 버티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저체온증에 바로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이동해서 거기서 조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난도 뭡니까? 전술적으로 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바람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을 올라가면서 반드시 머리를 염두에 두고 봐두세요. 7, 8분 능선에 바위 아래, 바위 틈, 골짜기, 그 다음 지형 자체 움푹 패인 곳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그 공룡능선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공룡능선도 가다 보면 이 사면에 이 암벽들에서 이 공간이 바람이 막아지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있고 반대편으로 또 넘어가면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희한하죠?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형적인 장점을 잘 활용하면 그런 악천후라든가 정말 예상치 못한 이 기온 변화에서 여러분이 조난 당하더라도 여러분 체온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룡능선 그 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바람 안 붑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아니면 그 사면에 그 암벽들 사이로 들어가면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몸박 담요, 판초위, 아니면 비닐 쉘터, 아니면 뭐 주변에 낙엽을 끌어모아서도 그리고 웅크리고 또 최악의 경우는 불을 피워서라도 여러분들이 구조될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조난당하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인 만큼 여러분들이 체력 고갈이 되고 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자칫하면 낙상사고라든가 아니면 또 길을 잃어서 조난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절대 조난 인지하는 그 상태에서는 빨리 주변 가까운 곳에 바람 막을 수 있는 지형적 장점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계열지 공터에서 뭐 능선이라든가 암릉이라든가 정상 부근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변에 아니면 아까 올라오던 그 과정 중에 봤던 바람 피할 수 있는 지형을 반드시 기억해 놓고 찾아가서 거기서 조난을 시작하고 거기서 구조가 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생존 원칙이에요. 자, 이 이사용 포장 비닐을 여러분 잘 활용하면 좋은 게 한쪽이 막혀 있습니다. 봉투처럼 큰 봉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막혀 있는 부분 찢지 마세요. 막혀 있는 부분 찢지 마시고 한쪽만 길게 찢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비상 상황에서 자,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쉘터라는 것 자체가 일몰 전에 바람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지형적 장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빨리 이동해서 그 다음 주변의 자연 재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몰 전에 반드시 1시간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지 못하면 일몰 후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자연 재료,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프레임도 짜고 그다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일몰 전에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생존 상황이 발생됐다, 조난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빨리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위 틈,
아니면 지금처럼 움푹 패인 장소 또는 숲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바람을 먼저 맞고 그 다음 여기 가지고 있는 원박 담요도 좋아요. 판초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린 것은 이사용 비닐. 제가 그전에는 비닐 쉘터를 추천드렸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 못지않게 가성비가 괜찮은 게 바로 지금 이사용 포장 비닐입니다. 요거는 끝부분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생존 상황에서는 진짜 빠른 조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뒤집어 써도 됩니다. 알겠죠? 큰 비닐 봉투라 생각하시면 돼요. 큰 비닐 봉투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사람, 그 다음 뭐 두 사람이 조금 좁은 상태에서 버틸 만한 그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막혀 있어요. 봉투처럼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웅크린 상태로 바람 막을 수 있는 지형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비닐을 잘 활용하는 하나 방법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버틸 수 있게끔 또 뭐 오늘 야영을 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생존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 실제 조난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뭉클리고 있으면 됩니다. 끝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한쪽 면만 찢습니다. 쉘터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 찢을 필요 없이 한쪽 면만 찢으면 돼요. 여기 막혀있는 부분이고 한쪽 면을 찢습니다. 이걸 이제 덮어줍니다. 앞쪽을 막아주는 게 좋겠죠. 뒤쪽은 얼마든지 공간을 상대적으로 앞보다 좁게 만들기 때문에 부족하면 은박 담요 또는 나뭇가지 낙엽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앞쪽은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앞쪽을 이렇게 뚫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개봉된 상태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만 씌워도 쉘터 그냥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앞쪽 다 막혔죠? 다 막혔죠? 충분히 여기 나중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감아줘야 되고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앞쪽 완전 다 막혔죠? 그죠? 측면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혔어요. 이거는 넉넉하니까 뒷부분 더 커버가 되죠? 이거는 다 나중에 흙이라든가 눈 같은 거 덮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감아줘도 돼요. 계속 감아줘야 돼요. 뒤에 다 막혔죠? 나중에 펄럭이지 않게 나무, 굵은 가지, 뭐 돌, 뭐 흙, 낙엽, 눈 이런 걸로 덮어줍니다. 자, 굉장히 쉽고 빠르게 굉장히 저렴한 이사 포장 비닐. 네, 그거 제가 나중에 사이트 제가 연결할 테니까 최소한 그거라도 챙겨 다니세요. 제가 찾아낸 그나마 최고의 가성비, 현재까지는 최고의 가성비, 재난 대비용, 그다음 생존용 그런 쉘터 재료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이런 부분 바람에 펄럭이면서 찢어지기 때문에 칼로 좀 다듬어 주셔도 좋고요. 테이프 같은 것들로 이렇게 해서 잘 찢어지지 않게끔 해주면 됩니다. 간단한 조치로도 비닐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런 막근 또는 청테이프 얼마나 지금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셨죠? 청테이프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불쏘시개로 쓸 수 있고 응급처치용품을 쓰고 지금 좀 쉘터 구성할 때 끈대용으로 쉽고 빠르게 그다음 부목을 만들 때 정말 용도가 다양하니까 청테이프 또는 여유가 된다면 덕테이프 같은 것들 좀 여유있게 챙겨다녀도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난 상황 일반적인 계절보다 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 그러면 청테이프 한 두세 개 정도 덕테이프 국산에 좀 괜찮은 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써보고 있는데 그 제품 5,000원 정도면 되니까 이게 이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적으로 쉘터 고생 끝났고요. 백다운 그다음 비닐들이 뜨지 않도록 눌러주고 입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남는 걸로 한 번 더 여기 덮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다운 해줬죠? 여기 말려 올라가. 상황에 따라서 통기성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을 쬐 때 또 불이 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불 더 바람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내려주면 되겠죠. 바람 막으면 돼요. 이미 여기 한번 백다운 돼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용 포장 비닐 요게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입구가 사용됐죠. 뒤쪽은 막혀 있죠. 어느 정도 앞뒤 통기성을 위해서 약간만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사람 한 명이 안전하고 포근하게 들어갈 수 있고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 등산 스틱, 그다음 2,500원짜리 이런 비닐, 그다음 일몰 전에 충분한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지형의 장점, 목표인 이런 지형들 바람 막을 수 있는 그런 암벽 지형이라든가 숲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쉘터를 1시간 내에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좀 잘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도 전술적으로 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많이 강조하죠. 전술적 생존. 뭐냐면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런 지형적 장점이라든가 특징을 활용해서 그래도 내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 확보하고 그다음 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상황 자체를 좀 나한테 유리하게끔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난을 당하더라도 그런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고 당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공터에 아무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능선 정상 부근에서 그래서 조난을 당한 것 자체는 상당히 비전술적이다. 좀 뭐냐면 정말 그런 경우는 고통을 그냥 감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난도 전술적으로 당하라. 제가 전술적 생존 또는 어떤 조난 상황에서 지형적 장점을 잘 활용하는 걸 강조한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변 자연지형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비, 바람, 눈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쉘터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좀 폐인지형이란 말이죠. 게다가 나무가 막여졌고 이런 지형들이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안반 아래쪽이 될 수도 있고 수반에도 이런 것들이 자연지형으로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조난을 당해야지 그게 전술적 조난, 전술적 생존 상황을 내가 조성하는 거죠. 전술적으로 내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내가 유리하게끔 그 상황에서 최대한 장점을 활용해서 나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술적 생존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전술적 생존은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은박 담요를, 그죠? 은박 담요를 위에다 펼쳐도 됩니다. 왜냐면 길이가
2m가 지금 안 돼요. 제 키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은박 담요를 더 씌워주게 되면 체온 반사 효과도 얻게 되고, 그 다음 두 겹이 되죠. 보온 효과도 더 높아지겠죠. 앞쪽에 이제 불 피운 다음에 또 체열 반사, 또 그 다음 열 반사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은박 담요 뭐 그게 비싼 게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 보완해주는 개념에서 비닐 위에다가 은박 담요를 씌워준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이 상태에서 그냥 밤을 버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형적 장점 최대한 활용해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쉘터를 구성했고요. 가지고 있는 뭐 등산용 장비, 그 다음 주변에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쉘터를 구성한 상태에서 밤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박 담요, 기타 뭐 자연재해가 있으면 여기도 한번 더 덮어준 건 나쁘지 않죠. 보온층을 높여준 것은 뭐 단열층 이런 개념에서 분명히 보온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보온에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그 방풍벽 겸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방화벽을 만들면 좋죠. 여기 이렇게 제가 만들고 싶은데 이게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생존 상황에서는 불을 피워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밤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제 탈출할 예정이에요. 탈출할 겁니다. 제 생명도 소중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반초이 침낭이 이 배낭, 이 남들어 가성비 배낭입니다. 네이처아크에서 만든 60+5리터짜리인데 남들어 가성비 배낭입니다. 여기에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렴한 합성 충전재 침낭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의 뭐 침낭의 배낭은 거의 뭐 전체 가깝게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쉘터에 합성 충전재 10만원 이하의 남대로 밤을 버틸 만한 그런 합성 충전재 침낭 이용해서 밤을 버텨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보온 장치에 추가적인 보온 조치는 취하지 않고요. 뭐 생존 상황에는 돌을 데워서 안고 자거나 아니면 뭐 불을 옆에다 방화벽에 피우어서 열 반사 효과를 얻고 여기에 은박 담요를 씌워서 이렇게 버티겠지만 지금 뭐 그런 상황은 굳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다. 최대한 이런 지형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굳이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오늘 좀 춥긴 추워요. 이제 곧 일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 추워질 거예요. 영하 15도에서 20도 사이로 떨어질 거지만 그걸로 한번 제가 오늘 버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비닐 하나로, 그 다음 저렴한 합성 충전 침낭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이 태양광 충전 보조 배터리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제품 자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왜 이 제품 추천드렸냐면 요런 형태로 나온 것이 대부분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충전율이 높고 PD 충전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신제품이 많이 나왔지만 문제는 방수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재난 대비용으로 추천드린 이유는 물론 저가의 중국산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태양광 충전 자체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충전하면 가장 태양광이 많이 쬐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한 10에서 25%, 그 정도 충전량, 지금 빛이 좀 있으니까 충전이 되죠. 그래도 뭐 한 통할 정도면, 그 한 통화로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통화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전량을 만든다 그러면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 제품이 보시다시피 기본 방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또 후라시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는 빛이 있냐 없냐는 의미가 있죠. 빛이 있냐 없냐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런 기능도 남들어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SOS 기능이 있어요. 여기 깜빡깜빡하는 기능. 자, 어쨌거나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방수 방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조난 상황, 재난 상황에서는 뭐 폭우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폭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 대비해서 기본적인 보조 배터리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오는 보조 배터리에 이런 방수 방진 기능을 넣은 걸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방수 방진 기능이 들어간 것은 이런 중국산 태양광 보조 배터리 형태를 가진 것만 거의 대부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으로는 재난 대비용으로는 저까지만, 그 다음 뭐 성능에 대한 부분에서 정도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중국산 저가 요 제품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저도 뭐 삼성 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충전이 빠른 그런 제품도 쓰고 있습니다만, 재난 대비용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외부에 결속하고 다녀도 비가 오거나 눈을 맞더라도, 그 다음 충격에서 떨어지더라도 이거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튼튼해요. 튼튼해. 그래서 일단 재난 대비용으로는 뭐 저렴하고, 뭐 태양광 충전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 충전 뭐 효율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걸 떠나서 한 통화라도 1분이라도 통화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하루 종일 충전하더라도 1분 통화할 수 있는 정도라도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미 충전을 해봤지만 태양이 높을 때, 태양광이 좋을 때 한 25% 정도, 한 칸 정도 충전한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 있죠. 충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됩니다. 10,000원 이하대에서 방수 방진기를 가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통화 정도 중요한 구조 요청을 위한 통화 정도 할 수 있는, 1분 정도 통화할 수 있는 정도의 태양광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스펙상으로 제시된 것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제한 대비용으로 부담없이 이 보조 배터리, 특히 통신 유지를 위해서 챙겨 달 만한 보조 배터리로는 나쁘지 않은 제품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써보고 있는데 충전 잘 돼요. 충전됩니다. 나중에 만약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아니면 국산 제품 중에 이런 어떤 방수 방진 기능을 가진 내구성을 높인 제품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6시 좀 넘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예요. 보다시피 단순한 비닐 쉘터로만 구성된 보금자리입니다. 벌프 매트에다가 합선 충전재 저렴한 걸로 침낭을 깔았고요. 자, 보시면 혹시 더 추워지게 되면 타이백 원단으로 만들어진 침낭 커버가 있어요. 저걸 한번 더 씌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비닐 하우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특징에 의해서 바람이 바로 치고 들어온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하룻밤을 버티는데 문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온 곳은 최소화되어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씩 좀 띄웠어. 밑에서 통기가 정도 돼야지 안에 습기가 덜 찹니다. 왜냐면 내외부 온도가 심할 수밖에 없죠.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결로가 생깁니다. 안쪽에. 그래서 기본적인 벤틸레이션 개념으로 아래쪽에 좀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저렴한 이런 비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하면 뭐 9주 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기본적 체온 유지는 가능할 겁니다. 거기다가 침낭까지 있으면 더 좋죠. 그보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지금 텐트 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재난 상황 대비해서 쉘터 구성할 때 텐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챙겨두면 정말 유용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야외에서 계속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텐트의 소중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잠자는 것도 재미도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도 되지만 경험치 축적도 되지만 재난 상황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빠르게 피해는 최소화, 고통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빨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앙 대응법, 생존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걸 참조를 하더라도 재난 대비 생존 배낭에는 텐트를 기본적으로 아니면 쉘터를 바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기본적으로 챙겨놓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지금 입고 있는 것은 합선 충전재예요. 헬리콘텍스의 울프하운드, 그 안쪽에는 플리스 자켓이 이렇게 미드레이어로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집티, 이것도 플리스 재질의 집티, 내복 이렇게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뭐 영하의 날씨, 영하 한 20도까지는 버티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핫팩 한두 개 정도 더 터뜨리게 되면 영하 20도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바람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이 환경만 조성한다 그러면.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 목 부분입니다. 목에 목도리 꼭 하셔야 돼요. 비니라든가 모자도 나름대로 뭐 체온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니 챙기는 거 중요하지만 목도리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목 부분에 이 혈관, 주요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정맥뿐만 아니라 동맥, 노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체온 손실에 대한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머리는 체표 면적에 비해서 실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체표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주요 감각기관이 있다 보니까 추위를 빨리 느끼죠. 하지만 어쨌든 체표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몸체에 비해서 그게 큰 비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요 혈관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출되면 열 손실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목도리를 해주게 되면 보온에 확실히 효과가 커집니다. 자,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헤드랜턴 같은 경우에는 패칠의 아이코라는 모델입니다. 러닝 할 때 아주 특화되어 있는데 일반 등산할 때 쓰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밝기는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충전식이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관 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랜턴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조 배터리, 이 보조 배터리와 이제 짝이 돼서 이런 충전 또 상호 보안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런 충전식 헤드랜턴을 요즘 자주 챙겨 다닙니다. 여기 겉들어도 여기 막아지죠. 뭐가 되기 때문에 둘러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쭉 개방됐던 출입구는요 내려주면 됩니다. 올려주면 되지. 졸리지 않게. 내부는 성인 한 명이 앉아있기에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아직 이거 벌써 지금 보시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성의가 꼈습니다. 침낭 표면에 성의가 꼈어요.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침낭 커버가 필요해요, 겨울에는. 그래서 침낭 커버 저렴한 거를 사셔야 됩니다. 오늘 침낭 커버 굳이 안 할 거예요. 이런 합성 충전재 침낭으로 얼마큼 버티냐 남들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비박 상황이나 뭐 캠핑 상황에서는 제가 이걸 쓰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 침낭 자체에 대한 또 다른 테스트 평가, 그다음 또 제 개인적 훈련이기 때문에 굳이 침낭 커버를 쓰지 않습니다만 침낭 커버를 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침낭 표면에 이런 식으로 성형이 생기고 이게 체열에서 녹아서 침낭이 젖어버려요. 그래서 뭐 우무 침낭 같은 경우는 보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게다가 이제 내부에 만약에 온도차가 더 많이 발생해서 결로가 생기고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때는 또 다른 생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충분해. 한 사람 있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사 포장용 저렴한 이 비닐이 이런 식으로 생존 상황, 재난 상황, 전환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룻밤 제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 합성 충전 침낭으로 방을 붙여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옷이 보온성이 괜찮은 옷을 지금 입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데서도 제가 이보다 못한 자원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뭐가 되면 자신감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 살아남을 수 있다 또는 잘 견뎌낼 수 있다. 사실 또 생존도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그 멘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간접 경험으로서도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 장비로도 겨울에 야영 또는 전환 상황에서 이런 쉘터를 구성해서 버텨낼 수 있다. 그런 것도 간접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한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고라니 자식이 옆에서 와서 지금 계속 뛰어다니면서 울고 있습니다. 잠을 다 깨웠고요, 이거. 예전에는 자다가 고라니한테 밟힌 적도 있어요. 이렇게 비박을 하다 보니까 동물 다니는 길에 옆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다가 새벽에 아마 애들 돌아다녔는데 저를 못 보고 그냥 밟고 가버리더라고. 엄청 아팠습니다. 오늘도 지금 고라니가 바로 옆에까지 달려와가지고 옆에서 울고 있어요. 아까 멧돼지도 지나갔어요. 지금 실내는 다 얼어버렸습니다. 지금 표면만 좀 얼었고요. 아직까지는 뭐 잘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일반적인 발포 매트, 뭐 컴포트 영하 뭐 1도 정도의 알벨을 가지고 있는 발포 매트로는 지금 한기를 차단하는데 좀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갈대랑 나뭇잎을 두툼하게 깔았기 때문에 그냥 버틸만 한데 완전 뭐 극동계 어떤 뭐 안락한 캠핑 장비를 챙겨온 게 아니고 나들 가성비 장비로만 챙겨왔기 때문에 편안한 잠자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뭐 잘만하고 뭐 버틸만 합니다. 역시 온도가 많이 확 떨어져서 내 외부에 온도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간단한 비닐 쉘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했어요. 밤이 길어요. 밤이 길어. 그래도 아침은 옵니다. 잠자리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시. 지금 7시가 다 됐어. 6시 50분. 네, 침낭은 꽝꽝 얼었습니다. 그래서 침낭 외피가 정말 중요하고요. 방수가 되는 침낭 외피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합성 충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침낭 외피가 지금 얼어붙고 젖어도
보온이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부는 온도 차이에서 꽝꽝하셨습니다. 그래도 밤을 잘 버티셨죠? 고라니도 여기서 뛰노는 바람에 잠을 좀 설치했지만 그래도 밤을 버티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야? 결로가 꽉꽉 얼었네요. 이거는 내부가 상대적으로 따뜻했다는 얘기죠. 바깥보다. 오늘 일본은 얼긴 했지만 그래도 제 온기가 그래도 이 안에 조금 갇혀지면서 그래도 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꽝꽝 얼지는 않고, 근데 저런 것들이 침낭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침낭이 젖어서 보온력을 상실하는 상황이죠. 여기 지금 떨어졌죠, 물기. 이 저가의 침낭이 괜찮네요. 1년 정도 사용했는데, 네, 추천드릴만 합니다. 그 가성비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영하의 날씨 역시 이 바닥이 자, 니모의 알벨리오 영하 1도짜리이긴 한데 역시 이걸로는 쉽지 않습니다. 바닥의 한기를 차단하기는 부족해요. 그래도 뭐 버텨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 해가 안 떴어요. 산에는 해가 늦게 뜨고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일출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도 거의 밤중 가까이 갔습니다. 조금만 더 몸을 좀 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둡습니다. 배낭 바깥에 뒀는데 꽝꽝하네. 일곱 시인데도 해가 안 떠서. 자, 이제 날이 좀 밝았네요. 간단한 2,500원짜리 포장 이사용 비닐용에서 쉘터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는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뭐 선자량이든 태기산이든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내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술이고요.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8분 능선에 이제 일몰 시간이 다 됐을 때 암벽으로 이어진 능선이었는데 그 우측에 보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바위 틈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 바위 틈 부분을 은박담요를 펼쳐서 방풍 벽을 만들어서 하룻밤을 버텼던 그런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뭐 산악 지역이든 아니면 뭐 능선 지역이든 아니면 뭐 선자령이든 대관령이든 뭐 태기산이든 공룡능선이든 그 지역의 지형적 특징에 의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 항상 기억해 두고 또 저걸 어떻게 응용할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그런 조난 상황이라든가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행동을 이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조난은 당하지 않지만 또 누구나 조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저 지역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 지역은 바람이 불지 않는구나. 이 지역은 그냥 여기서 조난 당했다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지나가면서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되면 분명히 대응 시간이 빨라지고 그다음 대응 방법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